한국 욕하던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은 가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진장이 아니에요. 말이 없어져요. 진짜로 여러분. 저한테 한국은 후졌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스웨덴 친구였고 2018년에 계속 그랬어요. 헨리야, 나는 한국 절대 안 가. 나는 일본이 좋아. 왜 나는 한국어를 배우냐? 차라리 일본어를 배우지. 일본이 훨씬 깨끗하고 훨씬 질서 있고 훨씬 선진국 아니야? 그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한국에 와본 적 없으면서 한국을 이미 머릿속에서 끊는 사람들이에요. 영상 몇 개 보고 뉴스 몇 개 보고 자기가 동아시아 전문가 될 줄 알아요. 근데요, 진짜 웃긴 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한국에 하루만 있어도 얼굴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친구가 그랬어요. 2018년 말에 일본으로 여행 갔어요. 저랑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야, 일본 어때? 그 친구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좋아, 깔끔해, 재밌어, 음식도 좋고. 그러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야, 헨리야, 근데 나 한국도 갈까 생각 중이야.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야, 너 장난 아니야? 너 한국 절대 안 간다며. 한국어 배우는 나를 그렇게 놀리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을 왜 와? 그 친구가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 많았고 그 사람들이 한국도 한번 가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대요. 저는 속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재미겠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한국에 와서 진짜 그게 얻어맞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한국에 왔어요. 딱 일주일 정도로요. 근데 전날 밤 지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문장 아직도 기억해요. 아직도 생생해요. 헨리야, 이건 내가 생각한 한국이 아니야. 그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좋다가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한 한국이 아니라고. 이건 칭찬보다 더 큰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그 순간 사람 머릿속에 있던 병균이 그냥 부서진 거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거의 사과했듯이 말했어요. 헨리야, 미안해. 내가 한국에 대한 너무 쉽게 말한 것 같다. 나 진짜 몰랐어. 저는 그때 웃겼는데 동시에 조금 화도 났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한국에서. 뭐 한국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런 외국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지하철 타고 홍대 골목 걷고 카페에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조용해져요. 왜 조용해지냐면 여러분, 설명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온 이미지랑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요. 이 친구가 충격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케부쿠로 쪽에서 몇 명한테 심각하게 시비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출신이라고 말했대요. 어느 나라든 이상한 사람이 있고 어느 나라든 운 나쁜 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날 밤 하나가 그 나라에 대한 몸의 기억으로 남다는 거예요. 머리는 이건 일부야 라고 생각해도 몸은 그렇게 쉽게 무리져요. 누군가한테 둘러싸이고 겁을 먹고 혼자라는 느낌을 받으면은 그 도시가 갑자기 다르게 보여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일본에서 한 번 흔들리는 상태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전날에 홍대에 갔어요. 혼자 술집에 들어갔대요. 거기서 한국 남자 몇 명이랑 얘기를 하게 됐대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여행자 대화를 했대요. 뭐 어디서 왔어요? 스웨덴이에요. 한국 처음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대요. 뭐 자기가 좀 무섭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뭐 여행 중인데 너무 외로웠다고요. 근데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만 맡아준 게 아니었대요. 한 명이 바로 어깨를 잡고 딱, 괜찮아요.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사람이 술을 시키고 다른 사람이 안주를 시키고 오늘은 형이 계산한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외국인이 들으면은 그냥 친절한 애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불려요. 긴장이 불려요. 혼자 버티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저는 그 친구 운 걸 본 적도, 울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거든요, 여러분. 엄청 상남자거든요. 스웨덴 남자들, 특히 제 또래 남자들 감정 표현 잘 안 해요. 다들 그냥 상남자이든 상남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척 하고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 전날 홍대 술집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웃기기도 하고 짱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방금 뭘 한지도 모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냥 술 한 잔 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외국인이 힘들었다니까 위로해 준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한테는 그게 나라 전체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힘이에요, 여러분. 믿든 말든. 그리고 저는 이걸 말할 때마다 꼭 댓글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에이, 말도 안 된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마음 바뀐다는 건 국뽕이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냐? 외국인이 한국에 좋아한다는 걸 다 가짜다. 아니에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이상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믿기 싫어요, 여러분? 스웨덴에서 온 사람이든 미국에서 온 사람이든 자기 나라 다 버리고 한국이 정국이라고 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한국이 아니었다고.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댓글장 그런 말을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을 무슨 영화 세트장처럼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한국을 욕하던 외국인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이 생각보다 친절해서 그래요.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가게가 늦게까지 열려있고 밥 먹자고 말이 바로 나오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갑자기 형처럼 굴고 편의점 직원이 무심한데 시스템은 미친 듯이 빠르고 새벽 2시에도 도시가 아직 깨어있어요. 이게 어떤 외국인한테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서양에서는 오래 살면은 사람 사이에 벽이 너무 두꺼울 때가 있어요. 예의는 있어요. 개인 공간도 있어요. 규칙도 있어요. 근데 가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다들 손을 지켜요. 너무 잘 지켜요, 여기 호주에서도.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와요. 좋은 나라는 그게 자유예요. 힘든 나라는 그게 감옥이에요. 한국은 반대로 선을 너무 막 넘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짜증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나라는 그 선 넘는 사람이 나를 살려요. 헨리야, 밥 먹었어? 괜찮아? 혼자 왔어? 같이 마셔. 오늘 우리가 낼게.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외로운 여행자한테는 그 말이 구주선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그 친구가 그걸 당한 거야. 아니, 좋은 의미로 당한 거죠. 한국의 정을 그냥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저를 만나자마자 계속 같은 말을 했었어요. 아, 이거 진짜 미쳤다, 헨리야. 내가 너무 몰랐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쟁긴다고? 그리고 더 웃긴 건 여러분, 그 친구가 일주일만 있다가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 일정을 연장했어요. 2주를 더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싫다던 사람이에요. 한국 절대 안 간다던 사람이에요. 한국어 왜 배우냐고 저를 놀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서 더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결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2013년에 그 친구가 다시 한국에 왔거든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한국어 공부하러 왔거든요. 제가 다녔던 그 어학당에서 공부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인생이 이렇게 사람을 패요. 입으로는 한국 별로라고 하던 사람이 결국 한국어 책 들고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한국은 설명보다 경험으로 이기는 나라예요. 밖에서 말로 싸우면 끝이 없어요. 한국은 이래서 별로다. 일본은 더 낫다. 서양이 더 자유롭다. 한국은 너무 피곤하다. 한국은 너무 경쟁적이다. 맞는 말도 있어, 틀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한국은 공항에서 나오고 지하철 타고 밤거리 걷고 사람 만나고 술자리 한 번 앉고 누가 도와주는 순간 말이 달라져요.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외국신 교육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와서 하루만 살아보게 하면 돼요. 물론 모두가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이 안 맞는 외국인도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못 참는 건 와보지도 않고 다 아는 척하는 태도예요. 그게 제일 사구려예요. 한국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나라를 너무 쉽게 깎아내려요. 서양 시스템 안에서 진짜 혼자 버텨본 적 없고 밤에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안 다가오는 느낌을 모르는 사람들. 한국을 너무 쉽게 지옥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힘든 나라라는 건 알아요. 근데 한국만 힘든 줄 아는 건 착각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가진 장점을 너무 사기 버리는 것도 착각이에요. 제 친구가 홍대에서 운 건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완전 상남자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가 너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그 말 하나가 한 나라 이미지를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의미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가끔 이걸 몰라요. 자기가 가진 따뜻함을 너무 우습게 봐요. 자기가 가진 빠른과 안전함을 너무 당연하게 봐요. 자기가 가진 사람 냄새를 그냥 귀찮은 오지랖이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오지랖이 선 넘으면 문제예요. 근데 모든 오지랖이 없애버리면은 그 다음에 남는 건 깔끔한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참견 안 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힘들 때는 여러분 아무도 안 와요. 한국을 욕하던 제 친구가 한국 와서 말이 없어진 이유는 한국이 그 친구를 설득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그냥 보여준 거예요. 너 나에 대해 너무 쉽게 말했지. 근데 나는 네 머릿속에 있던 나라가 아니야. 저는 한국이 완벽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은 부족할 게 더 많고 그래서 더 이상해요.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도 사람을 흔드는 힘이 있어요. 욕하던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고 비웃던 사람이 사과하게 만들고 절대 안 온다던 사람이 다시 오게 만들고 결국 한국어 책 앞에 앉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건 광고로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이미지로 못 만들어요. 그건 실제로 살아있는 사회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친구의 첫 문장을 잊지 못해요. 헨리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한국이 아니야. 맞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몰라요. 근데 더 위험한 건 여러분, 한국 사람들조차 한국을 모를 때가 또 있거든요. 밖에서 한국을 욕하던 사람은 한국에 와서 조용해졌어요. 근데 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나라를 너무 쉽게 욕하고 있으면은 그건 진짜 아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깝다. 한국은 설명할수록 작아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보면은 갑자기 커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을 모르면은 제발 조용히 한번 살아보고 말하세요. 왜냐면 한국은 멀리서 욕하기는 쉬운데 가까이서 겪으면은 그렇게 쉽게 못 웃는 나라거든요.